겨울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봄이 가만 걸어오고 있습니다. 봄은 희망입니다. 봄이 오면 해야지 하며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어떨까요? 불투명한 삶 속에서 내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늘을 더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내일 때문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이 한순간 한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돋움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겨울을 보내며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 허영만.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겨울 들판을 거닐며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 만치 맞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 듬성듬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논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발 아래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시인은 겨울이라는 계절과 인간의 삶을 관련짓고 있습니다. 겨울 들판도 사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소생의 힘과 희망이 내재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겨울처럼 매서운 바람이 부는 세상살이 일지라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며 눈송이를 녹이는 따사로운 마음속 희망의 한 줄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를 읽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랜디 포시는 47세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하기 전까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고요. 수년 동안 카네기 멜론 대학은 마지막 강의 시리즈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그들의 퇴임에 대해 숙고하고 지난 생애를 반추할 것을 부탁받습니다. 랜디 포시는 죽음을 극복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교사입니다. 이 책에는 누구나 유용한 사는 방법들로 빼곡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다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에 관해서 그는 명쾌하게 강의합니다. 너무 어린 세 아이들을 남기고 떠나야 했던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슬픕니다. 랜디 교수가 최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그의 아내는 마지막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강의에 대한 강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이들이 어려서 함께 한들 훗날 기억 속에 아버지와의 일들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강의는 아이들이 자란 후에 나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알려줄 수 있게 DVD로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허락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강의에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암에 걸리기는 했지만 꿈들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한 행운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살다 보면 장벽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장벽이 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 서 있는 것임을 생각하라고 권유합니다. 장벽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췌장암 검진 결과를 알기 하루 전날 그는 아내에게 만약 내일 결과가 안 좋아도 살아서 오늘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내가 아주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당장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오늘 바로 여기만 생각해 라고 말하며 그것이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활기찬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충분하게 살아있으며 인생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의 고백을 접하고는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삼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쓰디쓴 충고일지라도 배려와 사랑을 담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한 그의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발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미래에 닥칠 불행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지금 주어진 하루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날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지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음으로만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당장 실천에 옮기는 일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고 사소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옳은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세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행운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참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멋들어진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우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멋은 짧고 성실함은 길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데 쓰는 아주 약간의 시간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을 때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감사할수록 삶은 위대해집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인간들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법이고, 그럴 경우 정중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름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고의 지름길은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는 A학점이 아니면 모두 낙제입니다. 성의 없거나 진실하지 못한 사과는 아예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잘된 사과는 항생제가 되지만 잘못된 사과는 쓰린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입니다. 성심껏 사과했는데 상대가 사과를 받지 않는다면 거기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를 읽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제가 만약 내일 당장 사라지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합니다. 이 한정된 시간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제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곧 봄바람이 마른 나뭇가지에 앉아 귓속말로 속삭일 겁니다. 어서 일어나, 봄이 왔어. 그러면 머지않아 기지개를 켜며 새싹을 틔우겠지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햇살은 아지랑이를 끌어올리고 거들강아지는 눈뜨고 노랑나비는 나풀나풀 춤추며 우리 곁으로 올 것입니다. 날마다 잘 지내시고요. 눈부신 봄날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